안녕하십니까.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진행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부가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요. 이거는 저의 찐 토팬님 중에 또 찐찐 토팬님이 단지를 이동했는데 13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한 부가세, 부가 방법을 몰라서 멘탈이 털리고 있어갖고 제가 그분 헌정 영상을 찍습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자료 보내드리고 이거 보고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겠는데 이분이 멘탈이 털리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영상을 지금 찍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 아파트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하는데 개인정보나 그런 단지명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쪽은 다 빼고 촬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뭐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멘탈이 털리셨냐? 볼까요? 2015년 시행 법규, 그러니까 부가세 관련 법규죠. 아파트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상 아니에요. 초과예요. 그러면 이 초과라는 말은 뭐예요? 135제곱미터 초과니까 136제곱미터 이상부터겠죠? 초과 이상 미만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되겠죠?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당시 2015년 당시 이번 개정법은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세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며 이게 면세라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간접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알고 있죠. 과자를 하나 사도 우리나라는 단일세율 10%, 과자를 사도 10%가 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상품에 부가가치가 있으면 부가세 10%를 단위세로 물건의 가격에 숨어 있죠. 이게 간접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세로 또 일반인들한테 판매되는 게 있어요. 생필품. 그죠? 그런 거. 기저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그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나는 사람들은 감기약을 먹어도 조금 먹겠죠. 그죠? 근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감기약을 먹어도 생활에 있어서 가중치가 더 높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필수 품목, 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 없어요. 이런 거 면세예요.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135제곱미터는 평형으로 하면 40평대입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이 아파트 40평대에는 우리가 일반인 보통 산 사람들은 32평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이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저희 집이 33평인데 33평은 과세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135제곱미터 초과 이거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40평대는 면적이 넓어요. 방 일단은 4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평수는 중산층으로 볼 수 없죠. 저도 중산층이긴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 자체의 사이즈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잘 살고 있는데 면세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잘 사는 분들은 세금 더 내도 돼요. 그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세금을 좀 많이 벌면 저도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겠습니다. 근데 아직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면세 범위를 축소한 것 그래서 135제곱미터 초과 즉 136제곱미터부터는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주택법에서 규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으나 부가세 적용 대상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했던 얘기고 어쨌든 간에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일반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 부가세라고 해서 경비비 미화도 들어가요. 그래서 2어라고 하는데 2어서인데 어쨌든 대충 보시고 위탁관리 수수료만 받는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통장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더라도 직원들 소속이 어디냐? 위탁사의 용역 근로자이기 때문에 돈 지급 형태로만 대표에 있을 뿐
돈의 지급 형태만 대표에 의해서 지급할 뿐 실제는 그 용역회사의 파견이기 때문에 자치관리면 상관이 없죠. 그죠?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죠. 자기네가 최종 소비자니까. 근데 용역직원이면 중간에 저 용역직원한테 우리가 그 인건비에서 용역도 부과를 하죠. 부가가치세를. 물품이나 용역은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 대한 대가 10% 부가세를 납부하죠. 그래서 부가세를 면세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파트 관리 현장하고 우리가 관련 업계 전용 면적 135초가 이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부과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여기서 봐서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일반 관리비, 경비, 청소 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말인즉슨 이 법규, 법령에 주택법에 규정된 그 한정된 해석이 아니라 부가세에 대한 그죠? 부가세에 대한 면세제도 취지 맞지 않아서 135제곱미터 초과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위탁사는 파견이다. 파견이기 때문에 위탁사에다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탁사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갖고 있다가 납부를 한다. 이걸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하나 더 정리할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란 얘기예요. 일반관리비, 경비, 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용역에 대한 그 용역에 대한 금액에서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에는 용역 금액의 10%를 더 부과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부과해서 입주자분들한테 돈을 받아 왜 그 위탁사한테 그 돈을 주죠. 그럼 위탁사는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돈을 받아놨다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이 내용으로 보면 정리가 되잖아요. 일단 135제곱미터 초과, 즉 136부터예요. 그리고 135라고 부가내어서 써 있어도 실제 이게 들어가 있는 135가 그 건물 건축상 등본상 135 초과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모 아파트를 봤더니 135가 넘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부가세를 부과를 안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등본사는 135에 딱 걸렸다 이거죠. 걸려서 초과가 아니어서 거기는 부과를 안 한대요. 요렇게 135제곱미터 초과니까 136부터 그리고 위탁관리 수수료에 용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그거를 부과한 거를 위탁사에 지급해서 위탁사가 대납을 하게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죠. 자치관리가 아닌 이상 자치관리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출력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을게요. 펜. 오래간만에 펜을 쓰죠?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는 그 용어만 좀 보고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부과할 때 뭘로 할까요? 관리 면적으로 합니다. 그죠? 이 관리 면적에는 뭐가 들어가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이에요. 그죠? 전용과 공용 면적의 합이 관리 면적입니다. 그래서 관리 면적을 기준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관리 면적이 10,000제곱미터고 그리고 20세대는 150제곱미터니까 이게 135제곱미터 초과죠. 그래서 20세대는 모두 150제곱미터로 동일하게 면적은 그럼 150하고 20 곱했으니까 3000제곱미터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방법을 이제 이건 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연휴가 껴서. 그 카페에서 출력해서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글밥 보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는 바텀업 방식이고요. 이거는 거의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텀업이 뭐냐면 그 전체 관리 면적에 대한 그죠? 그 135 초과 세대에 한해서만 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가 어디 있어요? 원래는 이분이 150제곱미터 20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전체 토탈로 가지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일반 관리 용역비가 10만 원이죠. 그죠?
인건비를 포함한 위탁관리 용역비가 10만원, 그리고 이 10만원을, 그죠? 용역비를 아파트 전체 관리 면적, 전용과 공용을 합친 면적을 나눠요. 자, 그러면 전체 비용을 면적으로 나누면 면적당 가격이 나오죠. 이거 제가 강조했던 비율과 배분인데, 비율이죠, 우리가 비기라고 해서 얘가 기준량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비교량을 잘라보는 거예요. 그죠? 얘가 비기, 그죠? 몇 대면 이게 기준량이 바로 D고요. 얘가 비교량이에요. 그게 식으로 하면 이게 살짝 하면 나누게 됐죠. 그래서 비교량 대 기준량이잖아요. 면적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잘라보는 거니까 1제곱미터당 10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135 초과 세대는 20세대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0세대를 봤으면 1제곱미터당 단가가 10원이었죠. 그리고 곱하기 1.1, 즉 10원에다가 부가세 1원이 붙어서 11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단가에 11원 붙은 건 어느 세대만 부가세를 붙기로 돼 있어요?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는 이 아파트는 150제곱미터의 평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150제곱미터 평형에, 그죠? 얘네는 10원이 아니라 11원으로 부과해야 되니까 곱하기 11. 그래서 1650원으로 세대당 부과를 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단가 있죠? 그 각각의 세대 면적 곱하기 이 단가 10원으로 계산해도 돼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얘가 더 쉬워서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아랫단도 되게 쉬워요. 이것도 쉬워요. 다시 한번. 1은 전체 용역비를 가지고 관리 면적으로 나눠서 1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고 1제곱미터 단가에다가 135제곱 초과 세대 곱한 거죠. 그래서 그 단가의 11%래요. 1.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가 11이니 그 초과세대 135제곱미터 초과세대가 여기는 아파트가 150제곱미터이고 이거에 대한 11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1650원이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제 두 번째 방법. 이거는 방법 1이고요. 방법 2는 어렵지 않아요. 얘도 135 초과하는 세대당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를 산정해서 초과세대 면적을 곱한다 라고 돼 있죠. 그냥 간단히 보면 여기 그 관리 면적에서 우리가 10만원이잖아요. 일반 용역비 10만원, 실제 10만원에 10만원에서 부가세를 붙이면 10%는 얼마예요? 만원이죠. 실제는 10만원에 10%로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거에서 10% 이 만원은 실제 전체 면적 중에서 135제곱미터의 면적만큼만 하면 납부할 부가세이죠. 그래서 요거 10만원에 10% 즉 만원은 이 만약에 10만원 온전히 부가세를 한다면 만원이지만 이 금액에 전체 면적 관리 면적 만분의 이 해당하는 면적 3000제곱미터잖아요. 만분의 3000제곱미터 즉 10만원에 원래는 10% 10만원 전체 다 부과를 한다면 10%는 세금은 부가세는 만원이겠죠. 근데 이 만원이 솔직히 말해서 전체 세대가 다 만원을 제급하는 게 아니죠. 135제곱미터만 줘야 되잖아요. 전체 관리 면적 만 중에 135제곱미터 면적인 건 3000제곱미터 2세대만이잖아요. 3000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약분해버리고 3000원이에요. 그죠? 이게 135 초과 세대의 실제 그 10만원의 10% 만원이 아니라 비율로 따졌을 때 이 비율이 만분의 3000이의 비율이니까 실제로 부가세는 3000원을 납부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3000원을 납부하는 것, 이 150제곱미터 초과한 세대 하나다. 이 부가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3000이죠. 그죠? 근데 이 3000도 어때요? 이게 전체 세대의 그 비율이잖아요. 그럼 또 나눠야죠. 각각의 세대로. 그러면 3000 중에 각 세는 150제곱미터잖아요. 150. 그러면 약분 또 해요. 그죠? 그럼 또 얼마예요? 150원이라는 거죠. 그죠? 150원. 그래서 그 과세 전이니까 얘가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 과세 후의 위탁관리 용역비는 그 세 전이 얼마였어요? 1,500원. 그리고 세후는
150원. 그래서 1650원. 그래서 얘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똑같이 1제곱미터 단가 10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만원에 10%면 좋겠는데 10만원에 10%가 계산이 더 편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위보다는 아래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10만원에 만약에 전체 이게 그러니까 10만원에 대한 일반관리 용역비에서 10% 무조건 다 낸다 치고 그럼 만원이죠. 근데 실제 만원이 아니고 135제곱미터 초과하는 그 비율은 10,000분의 3,000이었죠. 그러면 그게 전체 부가세를 납부할 금액이고 이 3,000은 각 세대별로 배분하면 3,000분의 150이었죠. 그래서 실제 한 세대가 부과하는 건 부가세는 150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가니까 과세전의 위탁관리 용역비는 각 세대가 1,500원인 거죠. 역으로 가면 오히려 10을 그러니까 10%가 150원인 역으로 하면 그죠? 나누기 10% 하면 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1,650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만 갖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실예를 들어야죠. 이제 방법을 봅시다. 지우고 제가 목소리 터지게 이제 얘기한 거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처음 거는 되게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죠? 전체 면적에 대해서 1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고 그 해당 세대에만 그 금액이 1.1%. 그죠? 1.1에 대해서, 즉, 1.1에 대해서 계산한 게 뭐 110%잖아요. 그러면 1.1을 한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그거 오히려 어렵잖아. 근데 두 번째가 이해하기 어렵지. 근데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생각보다 실제 예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뭐든지 이론만 얘기하는 거는 현실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저도 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거 보고 개념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보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애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봐서 아 이렇게 가는구나 감을 잡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수학이나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학부모님들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갑시다. 135제곱미터 여기 아파트는 초과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부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걸 한번 봅시다. 135제곱미터 초과 면적이 이거예요. 19553.31 그리고 이하는 이건데 이하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전체 관리 면적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하는 거 전체 관리 면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135 초과하는 해당 우리가 비교할 비교량이에요. 그죠? 전체 중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개만 체크를 해서 나머지 다 비슷한 톤이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 안에 나머지 사무용품비 이런 거는 부가세를 붙지가 않습니다. 일반 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뭐 부가가치세를 10% 붙이는 것은 용역이에요. 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만 10%가 붙어요. 그래서 급여, 수당, 업무추진비 뭐 이런 거 연차적립금 다 급여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실제 소장님의 업무추진비는 25만 원으로 급여를 줬어요. 근데 25만 원을 주면 좋겠으나 문제는 여기에 25만 원은 입주자분들이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도 있고, 그죠? 135제곱미터 초과하지 않은 세대도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발라내야 된다. 어떻게 발라내요? 135제곱미터에 대해서 발라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이번엔 제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계산하다 보면 약간 소수점 아래 때문에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잘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일단 25만 원에서 방법 1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1. 첫 번째, 방법 1. 아까 방법 1은 뭐예요? 관리 면적에 대해서, 그죠? 전체 발생 금액을 면적당 얼마 가격인지 1제곱미터당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 세대의 그 면적의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서 세대 부과하죠. 그게 방법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5만 원에서 발라낼 거죠. 그러면 25만 원 업무추진비 실제 소장님이 25만 원을 받으셨어요. 응? 발생은 이거였어. 그럼 나누기. 자, 뭘로 해야 돼요? 1번 방법은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거는 통으로 1제곱미터 했죠. 그럼 뭐
전체 총 관리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68, 157.8. 자, 얘를 나눠요. 그러면 이게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3점, 대부분 소수점 이하 5자리가 통상 비슷해요. 그냥 66 하지 말고 3.66792원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소수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소수 5자리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홍진 프로그램인데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세팅한 게 더 많아요. 뭐 이거는 수학적으로 확률이니까 여러분한테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소수점 5자리까지는 참고하시고, 그러면 3.66792 그죠? 이거 1제곱미터당 가격. 제가 콤마를 저렇게 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요것만 좀 지울게요. 에이라이씨. 헉! 미쳤어. 헉! 제가 지금 날렸어요. 다시 한번. 쏘리. 뭐 어떻게 복습한다 치고.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시. 정말 필 좋아하는데. 다시. 자, 이거 25만원 업무 추진비. 실제 소장님 급여의 업무 추진비 25만원이고요. 실제 25만원 중에는 입주자분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가 있고 13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있어서 낱나서 봐야 된다죠. 그러면 25만원 갖고 135 초과 세대의 공급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1번 방법이 있어요. 방법 1. 이거는 뭐예요? 1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해서 해당하는, 그죠? 초과 세대 해서 요 초과 세대 금액만 따로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식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누는 것은 이거는 전체 관리 면적. 아이씨. 어머머. 펜이 또 미쳤어. 다 달았어. 또 살 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전체 관리 면적은 요거죠, 요거. 68157.8. 그러면 요거 나누면 다시 한번 3.66792원이 나오고 아까와 맞춤 소수점 5개짜리 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1제곱미터당 단가죠. 3.66792. 그럼 여기에서 135제곱미터 초과 면적은 얘예요. 그죠? 곱하기 19553.31. 그러면 이거를 곱하면 이거에 면적을 곱한 거에서 우린 뭐래요? 10%. 그죠? 이거에 10%가 부가세잖아요. 이게 부가세.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7171.9예요. 그죠? 그래서 0.9니까 얘가 반올림해서 7172가 되고 이거의 10% 7172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방법 2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소수점 때문에 이게 그 수가 좀 얄따꾸리하게 나올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방법 2가 더 좋다. 이제 방법 2는 더 간단해요. 25만원이죠? 25만원에 곱하기 전체 면적 중에 135의 비율을 찾는 거예요. 그죠? 68157.8분의 전체 면적 중에 135제곱미터의 면적은 19553.31이죠. 그러면 전체분의 그 해당 부분에 대한 25제곱미터에 대한 부가세 계산이 쉽죠. 곱하기 10%. 그러면 얘도 7172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의 10%에 여기니까 이거에 10배를 더 늘리면 이거죠. 7172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25만원에 그죠? 25만원에 역으로 보면 반대로 얘는 10%를 역으로 했죠. 반대로 이제 뭐예요? 여기다 25 곱하기 전체 아까 그거 68157.8분의 요거 19553.31. 좀 너무 글씨가 작나요? 다시
즉 관리 면적 전체 18157.8 분의 19553.31 곱하기 25만원을 하면 색깔 다른 걸로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하면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오고요. 71720 그리고 이거에 역으로 10% 수학은 앞으로 풀어도 뒤로 풀어도 값이 똑같아야 되죠. 10% 하면 얘가 나와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공급가액의 부가치는 개고요. 요 합계고 135제곱미터는 간단해요. 25만원에서 그죠? 25만원에서 왜 누굴 빼요? 공급가액을 뺍니다. 얘를 빼요. 그럼 얘가 A고 그죠? 얘를 2라고 할게요. 얘는 이쪽 라인은 발생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요. 예. 135제곱미터 초과 면적을 빼면 나머지는 그 이하 세대가 다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제가 방법 1과 방법 2는 다 설명했어요. 근데 얘는 대체적으로 방법 2를 쓰는 방법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얘가 더 금액이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연차를 한 번만 더 보면 66558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얘도 식을 다시 보면 빨간색 얘도 똑같이 전체 면적 분의 135제곱면적 3.31 그죠? 곱하기 그거 연차 적립금의 비율 그러니까 연차 적립금의 전체 관리 면적의 분의 135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크기 전체 중에 이 135제곱미터면적이 갖고 있는 그 비율만큼 이 발생 금액을 나누는 거죠. 비율이 뭔지 아시죠? 4분의 3이 뭐예요 우리가? 4개 중에 3개의 크기를 비워놓은 거잖아요. 전체 부과할 것 중에 135제곱미터 부과할 금액만 달로 바라는 거예요. 요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거를 응용을 못하는 분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이 금액에서 요 비율만큼 계산한 건 얘예요. 190943. 그러면 얘는 여기서 10%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부과할 금액은 이 금액에서 공급가 얘만 빼면 474637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봤으면 나머지는 다 이해되실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소개 보면 발생금액 인건비의 소개죠. 인건비하고 자 그러면 인건비는 원래 발생해서 135제곱미터나 그 다음에 그 이하 면적을 하는데 그 중에 135제곱미터면 부가세 10%를 더 받아서 위탁사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에 135 부가세 요거 10%의 이 썸 합한 거와 발생 금액이 합한 게 바로 인건비, 일반 관리비 내 인건비 18164,963이라는 거죠. 이거를 기약하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인건비 18164,963으로 이렇게 전표를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아까 연차적립금 기억나죠? 이 684, 674.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보면 연차수당으로 실제 그 전표 발생한 건 665580은 일반적인 거 연차 우리가 알고 있는 연차수당 대연차 충당금 또는 연차 적립금 이렇게 전표를 넣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를 더 넣는 거죠. 아까 연차 수당에 19094 부가세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부가세가 있어서 요만큼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게 연차 있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차가 요거 19094 얘를 다시 거기다가 발생하는 거죠. 전표로. 그죠? 요렇게 연차 적립금 3월분 연차 수당은 적립을 하고 3월분 연차 수당에는 일단은 연차 적립금 얘가 업을 해요. 업을 해서 부가세를 합친 다음에 우리가 관리비는 비용을 이렇게 다 해놓으면 이 금액을 입주민한테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연차 적립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발생시키고 이 인건비가 다 부가세 합산된 게 얘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거 아까 그거를 좀 축소했어요. 그죠? 일반 관리비, 이 부가세, 요거 인건비의 부가세 모두 다 더하면 506583이죠. 3월 부가내역서 한번 보면 3월 말일에 이렇게 인건비 부가세 전표만 따로 비용을 발생을 해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3월 급여 부가세 하고 제수당 부가세 다 합치면 506583, 506583 이렇게 비용을 부가세만큼 더 발생시켜서 입주민한테 부가를 더 한 다음에 그 부가한 거를 수납을 받고 다음 달에 업체한테 대금을 집행할 때 지급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천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음 달 10일경에 요거 미지급 비용으로 미지급으로 해놓은 부채를 135제곱미터 초과 대형주택에 대한 3월분 부가세를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요렇게. 그러면 요 정도 하셨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135제곱미터 부가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아신 거예요. 뭐 특이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방법 1과 방법 2 둘 다 설명해 드렸고 혹여 몰라서 시스템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설정은. 만약에 내가 입주 아파트다.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럼 요거 설정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135 초과 세대에 있다. 그러면 부가 그룹으로 해야 돼요. 부가 그룹으로. 왜냐하면 다른 그 135제곱가 없으면 135제곱미터 없으면 그냥 면적별 부가인데 얘네는 그룹 부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가 그룹 부가의 항목은 10 부가세로 들어가고 일반 청소 보안 영역비 또는 경비비가 되겠죠. 이 세 가지는 그룹 부가로 부가세로 해서 135제곱 이상과 135 이하로 면적별 단가인데 분양 면적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 135 이상이나 135 이하 모두 다 부가 여부는 부가로 들어갑니다. 그죠?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일반 관리비, 청소비, 그러니까 청소비하고 그 다음에 보안용비, 경비비죠. 세 개 다 똑같이 여기 그룹 코드 부가세로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부가 기준하고 그룹 부가 얘하고 얘가 맞는지. 그죠? 한번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만약에 135제곱미터로 홍진하고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적을 알려주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손대진 않아요. 대신 보실 줄은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그래서 135제곱 초과 세대에 대한 부가 방법은 아까 일반 관리비, 인건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일반 관리비를 먼저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 합쳐서 일반 관리비니까 실제 입주민한테 부과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부과가 된다는 거죠. 19192-703, 19192-703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일반 관리비 그룹 부가예요. 그죠? 사용자 정의, 청소비 그룹 부가예요. 사용자 정의. 그죠? 그 다음에 보안용역비 그룹 부가 사용자 정의. 나머지 135제곱미터 초과 부가 안 한 데는 다 면적 단가로 분양 면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거 생각보다 영상을 찍다 보니 좀 시간은 걸렸네요.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135제곱미터에 너무 후덜덜 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멘탈 털리지 않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한 단계 실력을 더 업하고 키우고 화이팅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말 되세요. 아니요, 주말이 아니네. 수요일이네요. 내일이 빨간 날이네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잠깐 좋아요, 구독 누르고 계시죠? 공유도 많이 눌러주세요.